어제 대통령 탄핵 심판 뭐 보셨을 것 같습니다. 5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좀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제도 좀 그 안에서도 진술이 좀 엇갈린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께서 그 달 위, 호수 위에서 떠 있는 달 호수 위에 달 그림자 네.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답답한 신경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또 전지적 그 독자 시점에서 예. 많은 국민들께서 엄청 답답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계엄이 12월 3일 날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무엇인지 예. 대통령과 또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은 다른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도 답답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진실 공방처럼 벌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어제도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좀 이어갔어요. 근데 목적어가 없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간첩을 잡으라는 거였다, 정치인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야 당연히 계엄을 정당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실제로 어떻게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는 재판관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장들이 다르고 예. 이 주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 보려면 많은 분들을 계속 모셔가지고 들어보고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될 텐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헌재에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공정하고 객관한 판단을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에 한 2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 속도대로라면은 2월 말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예상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속도가 조금 다른 탄핵 심판이라든지 다른 것 재판과는 좀 맞지 않다. 너무 이것만 빠르게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박 전 대통령 때랑 비교했을 때 예.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게 실체적 진실이 계속 다른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사건의 쟁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왜 군대를 보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들인데 주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 야당에서는 신속해야 된다,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신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론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모두가 좀 수긍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정의 정당성을 좀 예. 갖춰야 되니까요. 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공소장에는 보통 내가 한 것과 좀 다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술이 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뭐 대통령 앞이라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 사령관만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12월 3일 날이 있었던 당시에는 민주당도 저희 당을 향해서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판을 몰아갔고 예. 여론전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이 헌법재판에서 내란죄도 철회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도 자충수를 둔 것도 굉장히 많았고 아마 관련해서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도 실제 당시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당황한 측면도 있었고 그런 여론전에 휘말릴 측면도 있었고 이런 것이 좀 작용하다 보니까 기억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좀 차분해지고 냉정을 되찾으면 본인들이 했던 사실에 대해서 다시 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고 탄핵 소추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뭐 구속도 된 상태인데 진술이 좀 달라지는 게 나오다 보면 국민들의 한 뭐 그래도 이제 절반 가까이는 뭔가 좀
실제와 다른 식으로 몰아가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가요? 좀 보시기에. 이 탄핵 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과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탄핵 재판뿐만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미룬 채 예를 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을 먼저 심리하고 그러니까요. 네. 판단하겠다. 뭐 이러한 것들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쌓여가다 보면 국민들께서 헌재의 공정성이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에 계속 의문을 갖게 되실 거고 그건 헌재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가 네.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국민들께서 승복하실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가 좀 권위를 세우는데 앞장서셔야 된다는 말씀 좀 가름하고 싶습니다. 예.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어제 뭐 진행을 했는데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오전에 김용현 전 장관, 오후에는 윤 대통령을 뭐 구치소로 찾아가서 여기서 좀 뭐 현장 조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당연히 두 사람은 응하지 않을 거고 그냥 구치소를 찾아가는 이제 보여주기식 정도만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계속 그러니까 뭐 국회야 국회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헌법재판의 변론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 또 검찰도 기소가 됐고 그 마당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싶긴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론전으로 몰고 와서 망신 주기 하기 위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도 어찌되었던 이 상황에서 헌재의 변론이라든지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된 상황에서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검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구속 시한이 뭐 만료돼서 구속 사유가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게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변호인단은 여러 가지 시도는 계속 하는 것 제가 뭐 같습니다만. 법률가가 아니어서 법적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법률가들은 보석 청구나 구속적 부심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 구속 취소를 네. 말씀해서 좀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헌재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됐고 그러면은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좀 바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예.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또 지금 탄핵 심판도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 되고 그렇고 20일부터는 이제 형사 재판도 시작이 이미 되니까. 기소가 된 마당에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을 것이고 실제로 예. 구속 영장의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였잖아요. 근데 네.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그런 사유도 없어질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당연히 없고 그렇다면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합리적인 판단을 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